이제 퍼스트 레일이 리설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인 파트너가 또 있습니다. 한국에도 왔었잖아요. 예, 왔었죠. 은용 목도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당시에 저도 저 화면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저 여자애들 관심이 있었던 게 백두혈통도 아니에요. 그죠? 부인도 아니야. 네. 근데 표정, 옷 이런 게 너무 당당하잖아요. 진짜 고개도 안 숙여요. 누가 한 사람한테. 쟨 뭐지? 그러니까 누굴 믿고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하게 행동을 하지? 그래서 소문은 뭐 김정은의 그럼 뭐 첫사랑이다, 뭐 애인이다, 뭐 그런 소문들이 났었죠. 프로필부터 지금 좀 살펴보면 77년생입니다. 평양 출생으로 알려져 있고요. 북한 예술학교인 금성학원 출신입니다.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을 하고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까지는 북한을 대표하는 여가수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아이 글쎄 날 보고 준막한 철혈해요. 하루 일로 저 해도 군 소속 가수였었고 조선인민군 대좌 아하. 직위를 갖고 있고요. 오란봉 악단과 삼지연 관현악단의 단장을 역임하고 북한 권력의 핵심 조선노동당 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직함으로 김정을 가까이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정은 가수를 좋아하나 봐요. 그러네요. 우리 설주도 가수 출신인데 주변 여성들이 전부 가수분인데. 아니 저 현성월 씨는 사실은 이설주보다는 훨씬 유명한 가수였어요. 저희 또래 청년들은 다 아는 사람이었고요. 아 그래요? 위상으로 따지면 우리 카라 정도는 됐었죠. 그래서 엄청 유명하군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네요. 어쨌든 뭐 철저한 계급 사이인 북한에서 그 정도 위치에 오르려면은 소위 말하는 그 스펙이 뭐 뛰어날 것 같거든요. 과연 현성월의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저희가 그 현성월의 대학 동문 오. 대학 동문. 저희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02년에 북한에서 탈출해서 현재 지금 피아니스트로 살고 있는 탈북 피아니스트 김철웅입니다. 저는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제가 재학 당시에 3년 후배로 현성월 단장이 재학을 했었고 매주 토요일마다 학부별로 모여서 김부자의 노작 같은 것을 학습하는 이런 적이 있거든요. 회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토론을 하거나 이런 무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현성월 단장 얼굴을 기억을 하죠. 근데 다른 음대 성악과생에 비하면 얼굴도 평범했고 그렇게 튀지 않은 약간 통통한 학생이었어요. 현성월은 사실 집안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현 씨잖아요, 일단. 네. 김 씨 일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북한을 연구하는 전문가들도 미스터리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 권력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희미한 상태에서 갑자기 한 2010년대 중후반에 여러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 자리까지 갔고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올 수 있는 요직 중에 요직입니다. 김여정이 부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과 같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김여정은 김씨 일가이면서 그 자리를 가 있는 것이고 현성월은 김씨 일가가 아닌데 김씨 일가와 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모종의 김정은과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또 그런 추측들이 나오는 거지요. 현성월 자체는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강단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는 일화가 있대요. 2015년이었는데 이 현성월이 모랑본 악단을 데리고 베이징에 가가지고 파경 공연을 나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갑자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타격 행동을 합니다. 돌발 행동을. 무대 오르기 전에 4시간 전 올라야 돼요 이제. 그런데 갑자기 공연을 취소합니다. 아하. 취소해요? 네, 공연을 다 취소해버리고 악단 데리고 그냥 북한으로 갔어요.
보통 이 공연을 철수하는 거는 제 경험상 돈이에요. 제 경험상 돈이에요. 입금이 안 됐다. 자본주의적인 사고 아닙니까? 여기? 아니 입금이 안 되면 안 올라. 통장에 띵동 울려야 시작될 수 있죠. 이게 외교 분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 북한 배경에 나왔던 게 장거리 미사일 화면. 요게 딱 나왔어요. 근데 중국 측에서 그거 보고 요거는 뭐 빼거나 교체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답니다. 그런데 현송월이 그 얘기 딱 듣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의 작품은 저 하나도 뺄 수 없다. 타협의 여지 없이 그냥 짐 싸가지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승승장구합니다. 완벽한 충성심을.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어떤 문제가 됐었냐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이 하지 마라라고 했고 발사를 강행을 하니까 대북 제재를 하면서 여기에 중국이 동참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도 더 이상 북한 너희 편을 들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의중이 반영이 되어서 그 장면을 좀 빼달라고 했었는데 현송원이 거기서 완벽하게 김정은의 입장을 커버를 해주면서 김정은은 내 사람이 나가서 저렇게 나의 입장을 옹호해주니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겠죠. 근데 그게 단순히 뭐 이렇게 기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정치적인 어떤 이슈나 사안들을 꿰고 있었던 거네요. 현송월도. 정무적인 판단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현송월 사이에 자꾸 이제 소문이 좀 돌아요. 두 사람은 인연이 꽤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정은은 84년생이고요. 현송월은 77년생입니다. 아, 연상. 예. 소문에 따르면 김정은이 스위스 베른에서 유학 중일 때 꽤 방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 청소년 가수로 활약 중이던 현송월을 불러놓고요. 막내 아들이 향수병에 걸린 것 같다. 가서 누나 역할 좀 해줘라. 이러면서 스위스로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두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제 김정은한테는 한송월은 첫사랑인 거잖아요. 네. 김정은이 연상의 누나에게 끌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소문에 따르면 김정은이 어머니를 일찍 여여서 그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7살 많은 현송월에게 더 끌렸고 그래서 이성적인 관계로까지 나아간 게 아니냐. 아이고.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왜 둘이 이어지지 못했을까요? 아버지 김정일이 반대를 한 겁니다. 둘 사이를. 그냥 이제 돌봐주라고 했는데 같이 친하게 지내라 그랬지 어디 거기까지 가라 했냐. 그래서 이제 금성학원 교사로 좌천을 시켜버렸다. 뭐 이런 소문까지 돌았고요. 그다음에 그 후에 현송월 같은 경우에는 호위총국의 장교하고 강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현송월을 다시 기어이 찾아내서 모란봉악단을 창설하고 거기에 이제 단장으로 복귀시켰다. 근데 리설주가 있잖아요. 본처, 퍼스트 레이디. 근데 리설주 입장에서 보면 뭐 현송월이 첫사랑이건 뭐 오피스 와이프건 비서건 뭐건 간에 어쨌든 저 여자가 내 남편 근처에 알짱대는 건 진짜 싫은 거거든요. 신경 쓰이는 거라고. 그래서 리설주가 야 이걸 어떡하지? 누구한테 이르지 하다가 시아버지 안 계시고 시어머니 안 계시잖아요. 그럼 시댁 식구 중에서 가장 큰 어른 고모 김경희, 고모부 장성택. 장성택이 사실은 고사포 맞아서 죽기 직전에는 이제 실세라고 그랬으니까 두 부부한테 부탁을 해요. 내 남편하고 저 현송월 저 여자를 사이를 좀 갈라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게 결국 실패. 남녀 사이를 어떻게 갈라나 고모가. 정치 권력 투쟁의 일환이니까 예를 들면 지방으로 좌천시킨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현송월이 아예 전면에 등장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을 옆에서 보좌하고 있다. 이런 썰까지 돌았으니까 이게 진짜면은 뭐 거의 뭐 여인 천한 거죠. 북한판. 근데 사실 최고의 이제 막장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아 이게 어디까지가 썰이고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현송월이 김정은의 장남을 낳았다는. 그 현송월이 2012년경에 출산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개연성 있어. 근데 당시 북한에서 분여절 기념음악회가 열렸었는데 이때 현송월이 만삭의 몸으로 무대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 언론에 보도까지 됐는데요. 누구였냐? 저는 아들을 낳고 싶은데 여전에 산원에 가서 본 대왕은 지금 제 배 안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합니다. 저희 세대주는 마지막까지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송월의 남편이 누구냐? 이게 최대 미스터리입니다. 현송월의 남편이 호위총국 장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현송월의 출산이 김정은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있는 거죠. 뭐 하나 시원하게 풀리는 게 없어요. 이름 외에는 김금혁 전문가께서 입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혼자만 웃고 있어요. 김정은과 현성월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 정보 당국자들이 파악한 그나마 객관적인 정보에 따르면 현성월과 김정은은 인간적으로 상당히 돈독한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인간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김정은이 친누나처럼 믿고 따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현성월이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됐고요. 여기에 조금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이 김정은의 어머니가 결국은 혼자서 병을 앓다가 파리에서 죽었는데 김정일이 김정은을 엄마의 임적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못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굉장히 그 시기를 방황하거든요. 근데 김정은의 어머니도 사실은 북한 예술계에서는 알아주는 인재였습니다. 무용수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성월과 김정은의 어머니 고용희 사이의 관계가 있었고요. 김정은은 어머니를 너무 이른 나이에 잃다 보니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어떤 그 모성애 그런 것이 좀 있었고 그 부분을 현성월이 대체해줬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신빙성이 있네. 오히려 엄마 같은 그 좀 느낌에 의지하는 사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현성월의 남편 얘기 나왔잖아요. 네네네네. 이 소개자가 바로 김정은이었다는 얘기가 상당히 신빙성 있게 들립니다. 김정은이 소개시켜. 근데 김정은이 현성월한테 남편을 소개시켜줬다고 하는 건 좀 반전 같은 느낌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을 그럼 소개를 시켜준 거죠?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중에 가장 반전인 부분은 김정은이 군대를 다녀왔다는 사실이에요. 김정은이 군대를 다녀왔다는 사실이에요. 1년 한 6개월에서 한 1년 8개월 정도를 군사 복무를 할 때 김정일의 아들인 걸 숨기고 군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어떤 군인들의 핍박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게 숨겨져요? 북한의 경우 남성은 10년이고요. 여성은 5년간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도 20대 초반에 신분을 숨긴 채 군복무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신뢰하진 않습니다. 믿고 싶진 않아요. 근데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만약에 갔다면 아마 엄청나게 선전했을 거예요. 백두혈통이 군대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사실 북한 내 최고위층은 자신의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기도 합니다. 솔선수범하라는 차원에서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사실은. 김정은도 2000년대 중반부터 후계자로 내정이 되면서 후계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의 서사가 필요했고 그 서사의 첫 단추가 바로 군 복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군에 갔을 때 자기를 도와줬던 상관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그 사람과 현성월을 맺어줬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신빙성 있게 들립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얘기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북한에서도 현송월에서 뭐지? 어떤 이유로 저렇게 권력에 가깝고 승승장구하는 거지? 이걸 북한 주민들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그 현성월이 김정은과 무슨 관계냐 이걸 알고 싶다면 현성월이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와 사이가 어떤지 이게 가장 빨라요. 두 사람이요. 공식 행사에도 같이 나타나는 걸 봐서는 사이가 그리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둘 다 가수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같은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활동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설주의 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기 스타일의 예술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김정은 시대의 어떤 정치에 맞는 걸맞는 악단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직접 만든 게 은하수 관현악단이에요. 북한의 가장 탑 예술인들만 거기 갔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금성 출신인 이설주가 거기에 끼었어요. 이설주가 나온 금성학원이라는 것은 평양 음대생들이 약간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이설주를 잘 챙긴 게 현성월이 아닌가. 이 발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김정은과의 인연을 맺기 시작했고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는 어떤 정치적인 것들이 보여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현송월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정치적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의 동선이라든가 김정은이 뭘 원하는지를 그 순간순간 너무 잘 알아요. 작년 여름에 신의주 일대에서 수해가 나가지고 압록강이 다 잠겨서 고무보트를 타고 돌아보잖아요. 김정은이 그 고무보트 위에서도 답답했었는지 담배를 빼내 물어요. 비 막 내리고 이러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도 현송월이가 크리스탈 잿더리를 바쳐요.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은 현송월 없는 어떤 공개 행사 활동 회의 이런 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탁월한 거죠, 사실. 자, 어쨌든 현송월은 이렇게 김정은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북한의 여성이 뭐 실세이자 김정은 체제를 이제 바깥으로 선전하는 어떤 문화 메신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이 현송월은 이 삼지연 관현악단의 단장 자격으로 사전 점검차 우리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올림픽이 또 끝나고 이번에는 우리 가수들이 평양에 초청을 또 받아서 공연을 갔었거든요. 조용필 선배님부터 해서 레드벨벳까지 정말 한 자리에서 보기 힘든 가수들이 이제 평양으로 공연을 간 일이었는데 정말 레전드였습니다. 평양에서 열렸던 당시 공연 이름이 봄이 온다. 봄이 온다. 당시 이제 남북 좀 분위기가 좋았던 이걸 딱 드러내는 이름인데, 김정은, 리설주 부부도 와요. 아하. 남한 예술단이 공연하는데 최고 지도자 부부가 온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그때 현송월이 언니 언니 이러면서 굉장히 살갑게 대하면서 따랐던 우리나라 가수가 있대요. 언니? 김연자? 김연자 씨? 김연자 씨보다는 좀 연배가 한참 아래입니다. 아, 아래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최애하는 여가수입니다. 그걸 저희가 얻지 않아요. 슬픈 노래는 우리나라 1등. 누구야 언니? 백지영 씨. 네, 백지영 씨가 그 북한에서 인기가 좋다 그러더라고. 아니 왜냐면 그때 공연할 때 잊지 말아요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 가사도 좀 이렇게 뭐 남북 관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는 거예요. 송마장구 들으면 안 불렀어요? 그거 못 부르지. 불렀어요. 구멍난 가슴에 우리 추억이 흘러넘쳐 좀 맞은 것처럼. 레드벨벳이 빨간 맛을 부르는 바람에 거기도 관객들이 반응을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신나는 거죠.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야.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공연. 그게 끝나고 뒤풀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현송월이 이제 백지영한테 언니 막 그러면서 부둥켜 울었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 아이가 북한에 있으라고? 네. 아, 모란봉 악단에서 일해라. 뭐 현송월은 자기랑 음악적으로 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했는지 약간 목소리가 호소력이 있다 뭐 이런 거. 당시 우리 측에서 많은 노래를 준비를 해갔는데요. 유독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사로잡은 노래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가수 최진희 씨가 부른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네, 사실 이 노래의 원곡을 부른 사람은 최진희 씨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최진희 선배님께서 이 노래를 선곡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는데요. 과연 무슨 사연인지. 그러니까 원래 사랑의 미로인데. 안녕하세요. 최진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사랑의 미로는 기본으로 했고, 왜냐하면 제일 많이 알려지고 제일 인기 순위 1위 곡이래요. 그래서 했고, 뒤늦은 후회도 했고, 뒤늦은 후회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모가 그 노래를 많이 좋아했대요. 아, 어머니가 좋아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최진희가 한번 부르는 걸 듣고 싶다 이렇게 요청이 왔대요. 그 노래 듣고 굉장히 호탕하게 감명 깊게 잘 들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김정은이 어머니를 그리워한다는 사실이군요. 다른 가수들 중에도 누가 또 유명해요, 거기서? 제가 있을 때 북한에서 가장 유명했던 가수는 일단 버즈가 있었고요. 버즈요? 민경훈 씨요? 그리고 안재욱 씨의 그 포레버라는 노래도 상당히 네. 차태현 씨가 옛날에 가수였다는 사실을 알죠. 그때 그 차태현 씨도 상당히 인기가 있어요. 그렇죠. 2차 순다리? 아, 2차 선다리. 나는 모르죠. 남자의 자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학할 때. 남자의 자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학할 때. 그 봐. 나 미치겠네. 그 중창단을 하셨던 거. 맞아. 랄라 판타지야. 그거. 난 뭐 최진희 씨 못지 않네, 나도. 최진희 씨는 북한에서 남한 최고의 가수로 통한답니다.
북한 음악 교과서에 수록이 돼 있대요. 사랑의 미로가. 아. 김정일이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자주 가셨고 최진희 씨가 4번 가셨는데 근데 이제 16년 만에 찾은 거라서 그때 엄청 긴장하셨다고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갖고 북한 관중들이 호응을 되게 잘해줘가지고 이제 또 편안하게 공연을 하다 오셨답니다. 분위기가 정말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갔을 때는 딱딱하고 이렇게 상대가 나를 볼 때도 너무 이렇게 이질감을 많이 느끼면서 보는 그런 표정 뭐 이런 거였다면 2018년도 마지막 갔을 때는 막 환호성 뭐 또 이제 최진희를 무대에서 이렇게 딱 소개를 하니까 막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많이 웃기도 하시고 예전하고는 이제 그 긴장됐던 그 마음이 쫙 풀리면서 편안하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도 평양 시내 구경 좀 조금 했거든요. 그럴 때도 이렇게 환영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최진희 씨가 본 현성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최진희 씨를 통해서 직접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썰이 아니거든요. 현성월 씨하고는 정말 그 피부가 예쁘더라고요. 화장품 안 발랐는데도 정말 맑고 깨끗한 그런 피부. 나 한 번만 만져봐도 되겠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와, 엄청 좋은가 보다.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좀 현송월 씨는 아주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활달하고 막 그러니까 살갑고 상냥하고 말도 잘하고 대장부 같은 그런 성격이었다면 이설주 여사는 얌전하고 반듯하고 그런 느낌. 특히 당시 공연을 마치고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예술단과 함께 찍은 사진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윤상 씨도 있고 윤도현 씨 앞에 계신 윤도현 밴드. 나만 없네, 나만 없어. 저희도 없네요. 아쉽습니다. 남측 가수들을 대거 초대해 공연을 열고 사진도 찍었으니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총지휘한 인물이 바로 현송월이었던 거죠. 요즘 그 북한 뉴스에 그 등장하는 현성호 씨를 보면은 김정은 뒤에 서 있는 장면이나 중요한 행사에서 약간 허드레일 같은 거를 하는 모습이 가끔씩 포착이 되는데 그 허드레일 그게 가장 중요한 의전을 담당하는 일입니다. 아, 그게 의전이구나. 지금 현송월 씨가 맡고 있는 공식 직함은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위치입니다. 대통령실 홍보수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의 의전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뭐 생체 정보라든가 다양한 인적 정보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느 거 하나도 정보가 나가지 않게끔 완벽하게 통제를 하고 담배를 피면 그 담배 재터리까지도 다 수거해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현성월이고 그림자처럼 손과 발이 돼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나오는데 휴대폰을 만지고 있어요. 저래도 돼요? 저 장면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얘기할 때 졸기만 해도 처형을 당하는 나라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김정은 옆에서 어떤 상황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의전을 체크하는 거죠. 동선 체크, 의전 체크. 체크하는 거죠. 그럴 수 있지. 북한의 퍼스트레이드 리설주, 문학의 근력 실세인 현성월. 톱 가수였다는 공통점 외에도 다 패션 감각이 뛰어나. 맞습니다. 리설주 공식 석상에서 이제 몸매가 드러나는 원피스에 뭐 하이힐을 신어서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있고 눈썹, 아이라인 이런 것들로 눈매를 강조하고 선명한 색깔의 립스틱을 사용하면서 퍼스트 레이디다운 성숙하고 뭐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한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최근에 리설주 보면은요, 아주 우아하게 옷을 입더라고요. 파스텔 계통의 좀 옷 좀 핏감 있게 입고 하이힐 신고. 근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게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얼굴 주위를 보면은요, 반묶음머리, 그리고 프릴, 브로치, 약간 여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품위를 높이는 그러니까 정치적인 외교를 좀 준비하고 있는 퍼스트 레이디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리설주가 좋아하는 브랜드가요, 구와 디
거든요. 로고가 드러나지 않아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감추면서 오히려 더 강함을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송월은 좀 다르죠. 리설주하고 스타일이 그냥 롱코트, 털목도리, 모자까지 굉장히 좀 화려한데 모랑봉 악단 시절에는 반짝이, 강렬한 색 이런 것까지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악단 단장할 때랑 지금 완전 위치가 다르잖아요. 네.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옷차림이 좀 변해가는 거죠. 최근에는 좀 약간 단정한 옷으로 입는다고 해요. 근데 그 현성월 씨 하면 말이죠. 빼놓을 수 없는 게 수탉머리. 저걸 수탉머리라고 수탉머리지, 수탉머리. 북한에서는 이 머리가 금지가 된 적이 있답니다. 지금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 머리? 네, 저 이게 2020년부터 북한이 반동분화 사상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드라마를 유포하면 사형이거든요. 2023년에 실제 중고등학생 20-30명이 사용됐다라는 중고등학생을 통일부의 보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런 수탉머리 같은 경우에도 현송월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은 내키는 대로 할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그런 머리를 따라하면 반사회주의적인 행동으로 보고 처벌을 하는 거죠. 저는 눈에 딱 띄는 게 퍼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엄청 크잖아요. 이게 심리적으로 피콕 전략이라고 해서 공작새의 전략의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뭔가 굉장히 큼지막한 걸로 해서 공간 장악력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주인공은 크게 안 해요. 작게 합니다.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 역할이기 때문에 일부러 더 크게 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정면 응시라던가 걸음걸이라던가 의상 스타일도 늘 H라인에 딱 떨어지는 느낌의 꼿꼿한 느낌을 봤었을 때 존재감 자체입니다. 자체고 나를 어떻게 보일까라는 거에 집중하기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느낄까라는 거에 치중하는 이미지 연출을 하는 그런 전략가로 느껴집니다. 네. 리설주와 현송월은 명품 브랜드를 자주 애용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네. 리설주의 경우 고가의 명품 가방을 당당하게 들고 다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남편인 김정은의 2억 원대에 달하는 팥땡 필립 시계를 비롯해 다양한 명품 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품 사례 대단하네. 네, 대단해요. 네. 근데 사실 대부분 북한 주민들은 뭐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고위층들은 뭐 1,000만 원짜리 핸드백, 아까 보신 것처럼 뭐 몇 억짜리 시계. 이 1,000만 원짜리 핸드백이면 북한 주민들의 7년치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싶네요. 2023년에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연히 거의 대부분 1,000만 원짜리 뭐 이런 거 이제 들고 갔는데 현송월만 10,000원짜리 중국산 가방 들고 나와가지고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수천만 원짜리 들 수 있지만 10,000원짜리도 든다. 인민과 함께 한다. 전형적인 정치꾼이에요. 제스처가 있네. 어쨌든 지금 북한 최고의 패션 리더로 뽑히는 사람은 이설주랍니다.